아직까지 제가 목감기랑 그다음에 또 코감기가 다 낫지 않아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도중에 기침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제 목소리 들어보셨을 때 약간 좀 맹맹한 그런 소리가 나실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미리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감기의 특징이 이렇게 좀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인물이 떠오르면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되는 인물들도 매번 같이 입만 열면 쓸데가 없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영상을 시작할 때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혼자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또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쪽에서 여장부라고 해가지고 여전사 뭐 3인방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사람이 이제 그 여전사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여전사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쵸? 하나가 이제 추미애, 추다르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현주, 그리고 세 번째가 전현희,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었습니다. 뭐 또라이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막상막하의 세 사람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꽤나 지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헌되고 난 뒤에 누가 더 또라이 짓을 더 많이 할까라고 하는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세 사람의 행보를 보니까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쵸? 전현입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까지 추잡스럽고 이렇게까지 저질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지금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다 전현희가 도맡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누가 옆에서 뭐 등 떠밀었나? 너가 또라이 역할 좀 하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지금 짓거려대고 있고요. 이현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린 전현희보다는 좀 나은 그러나 이제 또라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 사람 중에 어떻게 된 게 가장 지금 조용히 쥐박혀 있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를 세 사람이 최근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현주는 일단 무슨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를 한 번씩 이렇게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약간 좀 민주당 애들이 생각하기에 통과 의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할 말 없을 때 일단 김건희부터 까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참으로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격에 건덕지를 주지 않도록 또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더 좀 신경을 쓰시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쩐주였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미리 연락을 했었다. 이거를 가지고 JTBC가 남편 윤석열이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니야? 라고 이현주가 제기한 합리적 의심. JTBC도 진짜 망해가는 언론사다 보니까 제가 뭐 말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망할 테니까. 적자가 지금 뭐 얼마입니까? 이거 뭐 감당해라 됩니까? 뉴스 그게. 이딴 식의 어떤 그 쓰레기 같은 뉴스나 보도하고 앉아 있으니까 JTBC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들이 뭔가 당당하게 근거나 아니면 뭔가 의혹을 제기할 법한 증언, 객관적인 어떤 뭐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남편 윤석열이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그게 언론의 참 모습인 것이고 그거는 지금 지들도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한테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같은 또라이 같은 애들은 아무 소리나 막 짓거려 대니까 이현주 이름 딱 박아가지고 이현주가 이렇게 얘기했소이다 라는 식으로 큰 따옴표만 붙여놓고 지들 그냥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론사가 맞습니까?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게 사회 정의로 가는 길인 것이지 미친 여자애 하나 붙잡아 놓고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아무 소리나 저런 식으로 받아주고 자기들의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지겠다? 이게 언론사입니까? 방해도 쌉니다. JTBC는 진짜. 이현주가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남편 윤석열이 김건희 여사한테 정보를 제공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서로 꿍짝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만 이현주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칠불사 지금 또 뭐 그게 논란 아닙니까? 공천에 개입했다. 그 뭐 하나만한 얘기 그런 얘기나 지금 이현주가 하고 있고요. 추미애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니까 김건희 여사 일단 걸고 넘어집니다. 뭐 주가 조작 공범들 경제 공동체 관계가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워낙에 많이 또 보실 테니까 느끼시겠습니다만 추미애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뉴스에서 나온 적이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추미애가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군인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때 수당 못 받는 군인이 많다. 국방부가 실태를 점검해야 된다. 본인 아들이 황제 휴가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게 찔려가지고 수당을 못 받는 군인들을 챙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추미애는 일단 확실히 뭐라고 있어요? 몸을 사리고 있죠. 사리는 정도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사리고 있는 게 추미애, 그 다음이 이현주, 그 다음이 전현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제가 봤었을 때는 정치권에 있었던 짬밥의 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현주 같은 경우도 꽤 정치계에 오래 있었죠. 전현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두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못나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전현희의 특징이 뭐냐? 눈치가 없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가지고 공부머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의대도 가고 사법고시도 합격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회성에 떨어지고 이게 어떤 그 눈치를 보고 흐름과 기류 같은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현희 혼자만 지금 누구한테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근데 이제 추미애나 이현주가 보기에는 이재명한테 몰빵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일단 나는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달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동안은 세이프가 된 것이고, 굳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친몰선인 이재명 호에 내 온 전신과 온 지금 재산을 다 쏟아부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살짝 지금 관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현주는 지금 전현희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김문기 씨 그 사진, 김문기와 유동규, 이재명 세 사람뿐만 아니라 8사람 정도가 호주로 갔었을 때 이제 골프를 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카트를 같이 타고 다녔던 거는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세 사람이라는 것인데,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뭐 8명 가까이가 다 같이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8명, 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범죄에 지금 뭐 끼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언론 보도할 때 다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인데 뭐하러 그 사람들을 보여줄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박수영원이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할 때 사진이 뭐였어요? 세 사람이 일단 클로즈업 돼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클로즈업 돼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라 그래가지고 전현희가 이번 주에 최고위 회의에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클로즈업을 시켰으니까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병원 좀 가봐라 라고 하죠. SNS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올릴 때 누가 뭐 음식 사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댓글을 이렇게 다는 거야. 왜 사진을 갖다가 조작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차단하고 넘어가겠죠. 원래 그렇게 차단당하고 어디에 저기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전현인 건데, 전현이가 완장차고 저런 식으로 지금 날뛰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것은 애당초 전현희의 저 발언 자체를 원조격으로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조작한 것이죠. 재명아, 너가 그 사진에 없었는데 네 얼굴을 갖다가 붙여넣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작이 되는 게 맞지. 네가 그런데 거기 있잖아. 네가 있는 거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네가 그래서 골프를 안 쳤니?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멘트를 쭉 들어봤었을 때는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이게 지금 암시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은 뭐겠어요? 나 골프 안 쳤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뜻 아닌데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 인간이 진짜 염치가 없고 전현희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이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온 국민 앞에서 떠들어댈 수가 있냐고요. 입에 거짓말이 배인 거 아닙니까? 지금 입 벌고 아니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 같은 인간도 그렇고, 이번에는 또 무슨 뭐 성경책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이재명 옆에서 막 히덕거리면서 웃고 있고, 전현희가 성경책 들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대선 때 하도 막 김건희 여사가 무속신앙이다, 샤머니즘이다 이런 거에 빠져있다라고 민주당이 개같은 막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에서 답답해가지고 우리 그 와이프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 와이프 교회 다닌다, 구약 성경을 갖다가 외울 정도로 성경을 갖다가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전현희가 또 들고 나와가지고 구약 성경 한번 외우는지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구약 성경 다 못 외우면 그 선거법 위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검찰의 속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과거의 이원석 검찰총장과 아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것도 구형 직전에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면 벌금형으로 낮춰라,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법조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 일선 검사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전 정권 뭐 수사대책위원회도 있고 또 검찰 독재 뭐 대책위원회 있고 이 기구를 만들어 갖고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게 항의도 하고 또는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서 지금 문재인 수사 그리고 이재명 수사 관련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편파다, 왜곡이다, 그리고 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항의하러 갔는데 여기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밑에 진동 대검 차장을 보내서 앞으로 뭐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또는 야권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항의한다고 했지만 이게 일종의 쇼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했다면 거기서 지난번 같이 뭐 항의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제스처도 없이 그냥 그 앞에 가서 나오라 해놔놓고 나오지 않으니까 차장을 만났어. 대검 차장을 만나서 뭐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이런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어제 대검에서 이진동 차장을 비롯해서 간부 검사들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부당한 별건 수사 그리고 비사실 공표 그리고 인권 수사 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다. 검찰 보고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는 주로 법무부 장관이 하거나 아니면 검찰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런데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따지고 한다면 수사의 중립성, 수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독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로 취임을 했다. 따라서 책임지고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책임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메시지를 차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이렇게 떼져 몰려갔지만 사실상 망신만 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항의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문재인 모두가 감옥 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앞전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텔레비전 TV 토론 등에 나와서 이재명 변호사하고 함께 토론을 하다가 이게 대기실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기 그 이재명을 변호한 변호사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죄.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가 될 수 없다. 유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의 범죄 행위를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 법률대책위원회 또는 전정권 대책위원회 이렇게 하는 의원들조차도 앞에 가가지고 검찰 앞에 가가지고 주눅이 들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이재명 범죄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게 범죄가 다 인정되면 내가 한 50년 받을 것. 유창원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도록 내가 갇혀 있으면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내가 방어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한 가지 꼭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서 또 어제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을 하는데 그 참고인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검사 변호인과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면 같다 웃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버르륵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십수년의 징역형이 살 수 있는데 그게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심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법조인들이거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판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치 논리로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고 제1야당이고 그래서 선동해오고 겨우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무너질 것은 바로 지난번에 선거법 구형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선거법에서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월요일 날에는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구형이 내려질 예정인데 그것도 최고형이 징역 5년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여기도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이 위정교사가 아니라 위정을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협박을 했다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도지사도 당선이 되고 그리고 위정할 때도 도지사 그 당시에 시장이라는 그러니까 이 백현동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위정을 했는데 위정이 김지성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겁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래 위정을 했다. 이게 위정은 기본적으로 위정을 하는 사람보다 교사범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감옥행은 딱 정해져 있다. 언제 감옥을 갈 것이냐. 이게 누가 먼저 이 재판 속도를 내가지고 누가 먼저 재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재판을 늦게 하려고.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도 변호인들도 전략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지 이재명 무죄 전략을 세울 수 없는 게 너무나 뚜렷하다. 아까 그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무죄가 아니다. 그런데 전략은 지금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조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명이나 몰려와서 항의하고 뭘 하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듣고 앞으로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은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뭔가 충성하고 있다는 걸 표시해 보여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지금 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영규 부장검사, 박노상 검사 여기에 대해서 다 이재명 관련된 수사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도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가는 거센 내통이 또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간이 끌고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저기서는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먹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김건희 여사 뉴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에 대한 뉴스를 많이 못 만들어내는 것 민주당에서 저희 그게 반박할 거리가 없다는 건데 이재명이 범죄입니까? 전부 다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과거 무슨 말을 했 또 누구와 전화 통화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마토 뉴스가 또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뭐 곧 조만간에 또 터진다. 뿐만 아니라 이명수라고 하는 자도 곧 조만간에 또 터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재현도 곧 부산과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관련된 기사들이 또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탄핵, 이재명 구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동해가지고 마구 혼란스러워 만드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든 변호사들이든 검사 앞에 가면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뭐 다르게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